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22일 화요일날입니다. 화요일날이고요. 지금 밤 12시 좀 넘었는데 12시 30분 넘었습니다. 지난번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가 되도록 A의 최대값, 이제 A 최대값은 범위를 내면은 A 범위를 내면 최대값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뒤에 그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이 증가한다는 거는 f 프라임 x가 0과 같거나 0보다 크다는 겁니다. 기울기가 0이거나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이고요. 여기서 정수가 a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수학에서 3차식에서 왜 x만 나오면 좋은데 a가 왜 나왔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런 그 편협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A가 없으면요, 여기가 A면은 여기가 A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야만이 문제가 풀립니다. B가 나오면 B가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A가 범위 구하라고 그랬죠? 예, 똑같습니다. A가 나오지 않으면요, A에 대한 2차식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산해 보면은 A에 대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면은 짝수일 때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이 계산하면은 2차식이 나옵니다. 2차식. 예, 여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답이 0보다 크면은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개, 0이면 답이 중복된 거 하나, 그 다음에 0보다 좀 답이 없다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집합에서 실수 전체에서 3참수가 증가가 되려면은요, 이게 증가가 되려면은 이제 3참수 곡선이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가면 증가가 돼서 계속 증가가 됩니다. 이 감소가 되면 반대 그림이죠. 아래 그림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감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하면서 이제 다음에 극대 극소값을 할 건데, 이런 함수의 이런 뭐 최대값 최소값 내는 거, 극대값 극소값 내는 거, 이런 건 아주 간단하고 너무 쉽습니다. 별로 풀 필요가 없어요. 안 풀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간단히 풀고요. 풀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미분에 대해서 처음에 평균 변화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풀이용 설명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결론은 이제 전부 다 기울기 구하는 거만 끝나고요.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문제 그런 유형을 보기 위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 끝납니다. 그 끝나고 나게 되면은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는 지난번에 한번 했고,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이제 이런 거 해서 접선 방정식, 법선 방정식 진행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넓이 개념 이런 것들 하면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다지 어렵지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문제, 자, 계속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이므로 이게 실수 전체 집합이라면은 이제 x축이 실수 전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일단 이 감소하도록 이 앞에 중요한 거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감소하도록, 기울기가 감소를 해야만이 이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란 말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fx에서 f 프라임 x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이렇게 f 프라임 x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용입니다. f 프라임 x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이 기울기라고, 여러분 제가 항상 이거를 여기에 옆에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기울기 해석입니다. 이 기울기나 f 프라임 x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어떤 성질을, 이 식이 여러분, 예, 이 식이 어떻게 변해야 되면은 0과 같거나 0보다 적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식이, 이게 y나 fx 쓰면 함수고 이게 쓰면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함수를 풀기 위해서 방정식으로 고쳐진 형태고요. 그래서 이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이 기울기가 여러분 보시면은 기울기가 x축 y축 있을 때 y축에서 기울기가 만약에 여러분 0이라는 거는 0이 x, 이 어떤 곡선이 있을 때 이 지점에서 한 번 있고 이렇게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곡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곡선 변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는 증가, 여기는 증가가 되고요, 여기는 감소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감소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예, 위에 설명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이쪽 원점을 지나서 계속 내려가면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가 0이란 뜻이에요. 여기 기울기 0, 0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감소되려니까 0보다 좀 마이너스란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기울기가. 아시겠죠? 이 마이너스지 여러분. 이 기울기 마이너스지 이거는. 예.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래서 0일 때와 마이너스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자, 이해가 됐는데,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한 10% 정도, 10% 정도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자, 여기에서 이게 이 모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2차 이거 는 0이 여러분 이제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는데, 풀게 되면은 이 f 프라임 x가 이게 0으로 이제 놓고 풀어야 됩니다. 항상 방정식에서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란 뜻이고 0 마이너스란 뜻이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걸 풀어야 돼. 그래서 이걸 써보면은, 자, 이렇게 이거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로 풀죠, 여러분. 예,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근해 공식에 집어넣죠. 자, 근해 공식. 자, 이렇게 되고 근해 공식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근해 공식이면 2a에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이제 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죠. 4ac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이 부분만 필요합니다. 이 부분만 왜 필요하냐면은, 이 부분만 필요해. 왜냐면은 이게 계속 감소가 되려면은 x축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x축에서 이런 점이 만나게 되면은 다 기울기가 0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 이 점은 기울기 다 0이에요. 0입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되면은 0이 되는 지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0이 되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방정식의 답이, 여러분 이게 방정식으로 이해하신다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은 안 되죠. 근이 두 개입니다. 근이 두 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개일 때는 이제 중근이 되죠. 이렇게 중근. 이때는 하나만 나오죠. 이때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이쪽이 감소고 이쪽이 증가되니까 안 됩니다. 오로지 이렇게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근이 또 짝수니까 이게 b제곱 마이너스 ac로 바뀌어서 이게 0과 같거나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죠. 답이 없다. 근이 없다. 답이 없어야 됩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질 거 없이. 그래서 b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2를 나눈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c 36이죠. 예. 마이너스 ac. 그 다음에 그렇게 되죠. 예. b제곱 마이너스 ac. a와 c를 곱하죠. 자, 그 다음에 a와 c를 곱하면 36이 되고요. 36. 방정식이니까 는 0으로 풀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제가 왜냐면은 방정식으로 푸는 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0보다 작아야만 되지 는 0으로 풀어서는 안 되죠. 는 0으로 풀면 6이 나옵니다. 제가 어 지금 오늘은 사실은 제가 동영상을 며칠 올려서 사실 저 핑계가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 이 몸이 너무 지쳐 있는 상태라 제가 동영상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안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올리려고 생각을 조회수도 얼마 없고 해서 안 올리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안 올리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조회수도 없고 구독도 없으니까 안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미분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다 마스터해서 다 가르쳐야 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사실은 졸리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근이 없으려면은 0보다 자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인수분해 하면은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답이 6 a는 6과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6과 6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때는 0보다는 사이값이라고 그랬죠. 작은 것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a가 큰 것보다는 적다. 이렇게 이제 답을 쓰죠.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이런 값을 가질 때만이 x축과 교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뭐 여기서 더 상세한 설명을 하면은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범위를 구했죠. 여러분 여기 a 값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참수 그래프를 지금 이 문제를 극대 극소값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준비를 사참수 그래프인데요. 이걸 좀 이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피곤해서 도저히 피곤해서 이 동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제가 또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미분계수 도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에서 공부를 꼭 앞으로 잃어버리면 안 될 내용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오후 5시에 해놨는데 지금 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자다가 솔직히 말씀 다시 일어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내용 상당히 문제 푸는데 중요합니다. 뭐 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앞에서 평균 변화부터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정확히 하시고 공부하는데 꼭 이거는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균 변화율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죠? 예, 이제 그림 간단히 그리겠습니다. x축 y축에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 a b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예.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평균 변화율은 이게 이제 기울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시하는 거 아시죠? 이 부분이 델타 x고 이게 델타 y입니다. 이 값이 b에서 a를 뺏는 게 델타 x고 이 부분이 델타 y. 여러분 뭐 설명 안 해 다 아직 기울기라는 뜻이죠. 기울기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보면 B 빼기 A죠. 평균 변화율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FB 순서를 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 리미트 절대 안 붙습니다.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식 말고 또 하나 이거 뭐냐면은 이걸 B는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B는 여기까지 A 값이죠. A 더하기 델타 X입니다. B는 아시겠죠? 여기에 B 대신에 이걸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B 대신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거 빼기 A 하면은 델타 X만 나오죠. 여기 밑에 꼭 기억하시고 문제 풀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이 식 아시죠 여러분? 두 가지씩. 왜냐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평균 변화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시겠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b 빼기 a, b 빼기 a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 설명이 됐고, 그다음 미분 계수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끝났고요. 여러분 미분 계수에 대해서 자 미분 계수, 이 미분 계수는 순간 변화율이죠. 예.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그래프인데 위에 똑같은 그래프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 A 여기 이제 여기 A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A고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거 하나 쓰겠습니다. Y는 fx, 이거 함수란 뜻이죠. 의 x는 A에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의 여러분 미분계수죠. 예. 이 미분계수, 예, 여러분 이거는 처음에 x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어떻게 쓰는지. 자 여기에서 이때 문장이 붙어요. 처음에 함수에 있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를 이렇게 이제 정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 같은 방법으로 f 프라임 a, 이 앞에서는 기울기가 평균 변화 델타 x분의 델타 y였었죠. 이렇게. 그러면은 미분 계수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미분 계수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델타 x분의 델타 y가 아니고요. 이때는 f 프라임 a입니다. a에서 미분 계수니까 f 프라임 a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a가 돼요. 이거 약간 차이가 나죠. 예. 여러분 평균 변화 델타 x분의 델타 y 꼭 기억하시고,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f 프라임 a가 됩니다. 이거. 예. 자 이거는 어떻게 쓰냐? 위에 식과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리미트, 여러분 이게 꼭 들어가야 돼. x가 a로 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x-a 분의 f x-a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이 지점을 우리가 이제 x로 써놨죠. x로 써놨을 때 a 플러스 여기가 이게 지금 지점이 여기가 x 마이너스면 여기도 x 마이너스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책마다 문자가 다르는데 여기를 x로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동을 해서 미분하면 이제 붙이죠. 0에 접근해서 여러분 x, 그래서 x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x가 a로 가야 되죠.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그때 뭐 빼기 뭐 뒤에서 이거 앞에 빼기 요거죠. 리미트 붙이고 이렇게 쓴다는 거. 똑같은 식이 또 하나 나와 있죠. 이렇게 리미트 붙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식이 뭐 있느냐? 다음 식은, 자 다음 식 변형은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여기 하나 또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네 또. 예. 이제는 여기 똑같은데 이게 여러분 리미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되죠. 예.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이 식 자체가 보면 평균 변화율은
지금 여기 보시죠. 예, 이렇게 이 식은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A에서 순간 변화니까 F 프라임 A로 되고 여기가 X가 A로 돼 A입니다. 그럼 이 똑같은 숫자가 세 개 다 돼야 되고 여기는 뭐냐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 부분을 델타 X 빼면 델타 X 이 B가 B 대신에 X가 되죠. 여기 B 대신에 X를 A 플러스 델타 X로 이렇게 고친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B를 안 쓰고 여기는 B를 썼지만은 여기는 쓰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 식과 똑같은데 이 리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미분계에서는 리미트가 들어가야 되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다음에 정리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문제를 풀기 전에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도함수에 대해서 이 설명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면요. 문제 함수 y는 fx의 미분 가능한 모든 x의 미분계수. 여러분 여기서 이 x의 미분계수 하면은 f 프라임 여러분 x에 적용을 하면 이제 x가 됩니다. a가 아니고 여기에 대응시킨 함수.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알아 대응시킨 함수 그냥 이렇게만 알아놓으세요. 이거는 뜻은 몰라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식으로 쓰면은 여러분 식으로 쓰면 이건 없어요. 도함수에서는 여러분 이 앞부분이 이 두 개로 끝났습니다. 평균변화 미분계수 이건 없어요. 뒤에 것만. 자, 이것도 리미트 여러분 는 도함수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여러분 여기가 x가 됩니다. a가 아니고 x에 대응을 해서 x 플러스 델타 x예요. x 플러스 델타 x 여러분 이 도함수일 때는 그렇습니다. x에 대응시키니까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여러분 약간 차이가 있죠. 문자 쓰는 것에 대해서. 자,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다 식이 이 세 가지가 이 표현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 문제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우선 여러분 평균 변화 델타 x분의 이건 아시죠? 이 점에 여기가 A입니다. B가 여러분 중요한 거는 A 플러스 델타 X기 때라는 거.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뀌고 리미트 붙이면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고 이게 A 대신에 X 함수로 바뀌면은 도함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세 가지 다시 한 말씀드려요. B가 A 플러스 델타 X니까 이거 계산하면 델타 X분의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고요. 미분 계수일 때는 리미트만 붙이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함수도 똑같아요. 그런데 A가 아니고요. X에 대한 함수라는 거, X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정해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문자는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 아까 해드린 이 사참수 그래프를 이 그리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그냥 생각 방법대로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늦은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 동영상에 사참수를
뭐 극대극소값과 그래프 그리는 방법까지를 다 설명을 드린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NG 수학의 저는 장대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